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정기원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반응을 통한 탄화수 액체연료, 메탄올, 올레핀, 아로마티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 중립을 위한 파워2X 기술의 핵심 부분입니다. 파워2X는 줄여서 P2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총괄과제는 키스트의 김원곤 박사님, 인천대의 김지용 교수님, 성균관대의 김재홍 교수님, 중국 낭진공대의 장충동 교수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최근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급률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입어 파워2X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워, 즉 전력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액체연료, 가스연료, 화학원료 등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액체연료를 만들 경우에는 파워2리퀴드스가 되고 가스연료를 만들 경우에는 파워2가스가 되고 화학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파워2케미컬스가 됩니다. 파워2X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카본 뉴트럴 사이클을 구현하게 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합한 고효율의 파워2X 공정과 이에 필요한 촉매 및 핵심 반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수소와 반응시켜 액체연료, 메탄올, 라이트 올레핀, 아로마티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화학원료 및 연료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인프라 구조를 변환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그 보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발생은 변동성이 커서 그리드에 물릴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의 미스매치가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파워2X는 일시적으로 남는 전력을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하는 데 배터리보다 훨씬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파워2X에 요구되는 수소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불순물이 일부 포함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생수소를 연료전지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파워2X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출할 안으로서 5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안에 따라 2017년 대비 40 내지 75%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핵심은 탈탄소화입니다. 즉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것인데요. 탄소 중립, 즉 네트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파워2X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상용화 관련 프로젝트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 내지 60%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외 파워2X 관련 사업은 유럽에서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덴마크 컨소시엄, 랩솔 프로젝트,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릴라이언스 프로젝트, 노스크 이퓨얼, 카본2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개발이 파일럿 플랜트 또는 데모 플랜트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덴마크 컨소시엄은 2023년에 이퓨얼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2030년에 연산 25만 톤의 서스테이너블 액체연료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크 이퓨얼은 2023년까지 상용 플랜트를 만들고 2026년
연산 1억 리터 액체 연료 생산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e퓨얼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연료, 즉 파워투리퀴드스 공정으로 만들어진 연료를 뜻합니다. 해외에서 실증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대표 기술로서 독일의 썬파이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썬파이어는 아우디와 협력하여 2014년에 연간 60톤의 e퓨얼을 생산할 수 있는 실증 플랜트를 운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의 노스크 e퓨얼이 연간 1000만 리터 생산 규모의 공장을 2023년에 운영하고 이를 2026년까지 연간 1억 리터 규모로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납타, 왁스와 같은 화학 제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의 특징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고 수소를 얻기 위한 수전에는 SOEC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3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30%를 파워투게스를 통해 생산한 메탄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액체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간접전환법으로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과 피셔-트롭시 합성 반응의 2단계 반응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1차 수소화하여 일산화탄소로 변환시키고 이를 2차 수소화 반응기에서 액상의 탄화수소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은 800도씨 이상에서 진행되며 흡열 반응이고 피셔-트롭시 전환 반응은 250도씨 이하에서 진행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반응 공정의 열통합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가 높은 수준이고 반응기 1회 통과당 수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직접전환법은 한 개의 반응 공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액체 탄화수소를 바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직접전환법은 300도씨 정도의 중온에서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과 피셔-트롭시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1회 통과당 수율은 낮고 효율적인 촉매와 반응 공정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온의 1단계 반응이 없어서 불영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에 스타트업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투리퀴드스 공정에 적합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는 도전적이나 결과가 좋을 경우 기존 간접전환 공정보다 효율이 훨씬 좋을 직접전환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정모사 결과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직접전환법이 간접전환법보다 CO2 저감량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1단계에서 촉매 및 반응 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는 TRL 4 내지 5 수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성물로 올레핀 성분이 많은 납사가 생성되며 이는 후속에 올레핀 크래킹 공정을 통하여 라이트 올레핀과 가솔린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의 종류에 따라서 메탄올이나 아로마틱스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파워2X의 본질적인 특성상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공정은 기존의 화학 공정과는 달리 단속적인 운전에 적합한 촉매 및 운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잦은 운전 중지와 재가동에도 촉매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운전법 그리고 그 시간을 안정적으로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 차량에는 사용하기 힘든 일산화탄소의 불순물들이 포함된 부생수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단계 연구 기간 동안 반응기 1회 통과당 액체 탄화수소 수율이 40% 이상이 되는 촉매와 반응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 촉매는 철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촉매로 가격이 싸고 제조가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촉매의 성형법과 대량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스펜 플러스를 이용한 공정모사를 통하여 CO2 저감 효과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으로서 파워2리퀴드스, 파워2가스, 하이브리드 공정의 개념 설계를 마쳐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액체연료 1톤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69톤 정도이며 생산 단가는 1리터당 1,400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아직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탄소 중립 연료로서 가치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취해진다면 상용화는 향후 10년 내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3020 이행 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63.8 기가와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시간대별 공급 편차가 커서 시간에 따른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단이 필요한데 2차 전지를 사용하는 ESS는 그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고 가격이 비싸며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Power-to-X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저장 용량은 거의 무한대이고 수송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 체계에 잘 수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2030년에 보급될 재생에너지 용량 10%를 사용하여 탄화수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453만 톤, 제품은 254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납타 연간 수요량은 6,300만 톤이고 연료유 연간 수요량은 4천만 톤이니 파워2S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진정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근원이 재생에너지여야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외에도 파워-투-리퀴드스 연료를 기존의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방법도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재생에너지를 수송용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효율면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충전시간 및 주행거리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수소차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차는 수소 차량의 가격도 매우 비싸고 수소 스테이션의 공급면에 있어서 비용이나 안정성이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P2L 연료를 기존의 내연기관에 사용한다면 기존의 차량과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수송용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그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강한 지식 재산권을 위해 촉매, 반응장치, 반응기술, 통합공정 시스템 등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지재권 패키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총괄과제는 2단계 연구 개발을 수행 중에 있으며 저희 화학연구원에서는 1일 5kg의 액상탄화수소를 생산하는 미니 파일럿 수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키스트에서는 1일 2.4kg 메탄올을 생산하는 벤치 규모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종료된 2022년에 이 결과를 이용한 파일럿 플랜트 규모 이상의 실증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R&D 파트너링을 통하여 실증 단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수요 기업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2단계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서 거성산업, DAT 신소재, 아쿠레스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수요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가 MOU를 맺고 본과제 수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후 실증 사업을 위해서 추가의 수요 기업체가 발굴되어 2단계까지의 수행 성과에 대하여 그 수요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실증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2X의 수요가 많은 중국 등의 해외와도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증하고 상용화를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기술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시간과 계절의 변동성이 큰데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시 이에 저장 수단으로서 P2X를 고려하게 되는데 국가 전력 계통에 물리는 경우와 온사이트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즉 P2X를 할 때 또는 수소를 만들 때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기를 일단 받아들여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사이트에서 바로 국가 전력이 물리지 않고 바로 생산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이제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쳐서 올해 상반기만 44회의 풍력 발전이 셧다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도 셧다운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2025년경에는 육지에서도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셧다운이 빈번해지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큰 손실이 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저장 수산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 전력 계통에 물려서 이를 수소 생산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만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과잉 시 이제 온사이트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기체 상태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장과 수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소의 압축과 수송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파이프라인 구축 등 또 다른 그 인프라 구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액체 상태의 합성 석유로 전환한다면 저장과 수송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 전력의 온사이트 이용에도 P2X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형 P2S 플랜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P2X의 성격상 이것도 하공 플랜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급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 운영이나 경제성이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전력 계통에 물린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다할 때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는 측면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연구단의 과제 수행에서 좀 더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친환경 보급에 따른 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P2L에 의한 연료유 생산보다는 화학 제품인 납탈을 생산하는 것이 변화 추세에 맞는 것 아닌지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딱 맞는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걸 띄운다면 전기차, 수소차, P2L 등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확대 보급 시에는 당연히 수송용 액체연료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항공용 연료로는 액체연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P2L은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납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산한 제품은 납타에 가깝고 이 중에는 올레핀과 파라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크래킹하여 쉽게 경질 올레핀을 즉 나이트 올레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질 올레핀을 얻고 난 잔사유에는 가솔린 성분에 가까운 그런 성분들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년도 파일럿 플랜트 운전에서 다량의 제품을 얻은 후 이를 시험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까운 시일에 또 다시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P2X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되는데 경제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촉매나 공정의 개발로 가능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보다 활성이나 선택성이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하고 좋은 반응 공정을 설계한다면 P2X의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성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촉매와 반응 공정의 효과는 경제성보다는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저감량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2X를 위해서는 저가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수소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싸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소의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부생수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는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연료전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정제가 필요하지만 P2X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정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후생수소는 P2X에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 내에서 인천대 김지훈 교수님이 연구하신 결과를 보면 부생수소, 즉 그레이 수소를 P2X에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즉 그린 수소를 수소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훨씬 경제성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철강 공장이나 정유 공장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수소를 분리하고 남은 테일가스의 수소뿐만 아니라 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면 경제성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테일가스를 P2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대로 경제성 면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질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공정의 효율 면에서는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 공정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경제성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후속 사업에서 기업이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단계에서는 기존의 기술 한계를 뛰어넘는 원천 기술을 TRL5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용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즉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후속 사업이 필요하고요. 이를 정부 지원 과제로 가급적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은 적어도 1일 100kg 이상 규모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수요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차년도 과제에도 추가 참여 희망기업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체 콘소시엄으로 본 사업이 실증 사업까지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2X 기술이 향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와는 경쟁 관계가 되지 않을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요 기업들에게 탄소 저항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해서 경제성이 더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나 제품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새로운 부가가치입니다. 지구 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비용을 국가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2X를 포함한 탄소 저항화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실용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제품 의무 혼합제 같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환경 분야 선진국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상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혹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나가는 그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